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층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한국전력,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심층적으로 종목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종목을 어떻게 무엇을 분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펀더멘탈 측면에서 향후 실적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추세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연 향후 주도주는 무엇일 것인지 구체적인 종목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한편으로는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은 단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이러한 부분들은 제 판단하에서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절대로 그러지는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다. 저는 이 기본적인 분석 측면을 구체적으로 기업 분석 옛날에 다 워낙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정권사에서 발표하는 최근에 그 종목에 대한 보고서들, 거기서 나오는 목표가의 변동 상황을 보는 것이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는 데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은 목표가가 내려간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미 보시면 제일 위에 4월 8일 자료들인데요. 최근 자료들은 전부 중립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4월 8일 자료까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목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목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향후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가 어떠니 분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표 하나만 보시면은 금방 파악이 된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1분기까지 삼성전자 실적은 괜찮지만 향후 실적은 좋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표에서 얼마다 가격을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12개월 후의 전망치니까 그 안에 이 가격이 가든 말든 자료를 쓴 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목표가 얼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표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최근 수급 상황인데 이것은 75일 기준입니다. 제일 위에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들의 수급 상황을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 지금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최근에 들어서 좀 줄어들게 합니다만 75일 누적입니다. 금액 단위고요. 합니다만 이것이 급속도로 확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연기금이 좀 사고는 있지만 큰 어떤 그림상에서 표시가 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투신 여전히 팔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앞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1차적인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 내가 2년 3년 가지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 5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 정도까지 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 3월 24일 자료 목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이 표를 보시면은 3월 23일부터 해서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빨간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앞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거 구체적으로 이 자료 들어가서 보나 마나죠,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도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 모습도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최근 며칠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끊어놓은 이 라인 정도가 1차적인 목표 가격이고, 여기서 우리는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들 이야기들 많으신데요.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월봉상으로 대세적인 추세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만 다 들었다 해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파란색 일색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앞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연기금이나 투신이 약간 최근 들어 사고 있지만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라인선까지가 5월 중에서는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매도 관점입니다. 자, LG화학은 좀 다르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인데요. 전기차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자료를 보시면 목표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렇다면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4월 29일 날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뭐 전부 다 목표 가격을 올립니다.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4월 29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 3분기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 규제 문제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늦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LG화학의 실적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적자 상태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LG화학 본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의 목표보다 10 내지는 15% 2차 전지 부분은 하향이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는 LG화학이 다시 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바닥에서. 따라서 최대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목표 가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삼성 SDI는 좀 헷갈리고 있죠. 자료들을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야기는 불투명하다는 이야기. 그렇다면은 역시 주가 움직이면 결국은 실적 측면에서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SDI도 많이 올라왔지만 LG화학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라고 보고, 제가 끊어놓은 이 선은 최대치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꼭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보다는 이 근처에서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시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금 혼조되어 있는 모습이죠. 물론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국영기업인 한전,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인상을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유예를 시켜줄 수도 있단 말이죠. 전기세 안 낸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유가 하락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진다는 개념은 약간 너무 큰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국전력도 이제는 매수의 관점이 아닙니다. 매도의 관점으로 5월달에는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 강도는 강해지고 있고, 연기금이 좀 사지만 이것은 그동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전 비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좀 넣어놓는 이러한 구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다 지금 빨간색으로 목표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지만 이 선은 매수권역 선입니다. 오히려 매도권역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들도 지금 좀 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이 사태와 무관하게 좋아지는 측면이 지금까지 본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2월 20일 이후로는 자료가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내놓지 않을까? 그것은 당연하죠. 증권사들도 겁나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이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나마 가물에 콩나듯이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도 중립, 그리고 또 상향이죠. 목표 가격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종목은 빠져가지고 지금 반등하는 차원인데 이 벌써 추세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라인은 매수권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셀트리온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선이 라인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최근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특히 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확 줄이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만 세우고 있는 과정이죠. 그 반면에 연기금과 투시는 계속적으로 사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헬스케어는 뭐 최근에 자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목표 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 이것은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라인은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이다. 자, 우리가 추세적으로 월봉을 보시면요, 먼저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에 있는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오려면 이만큼 꺾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치고 나가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2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꺾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LG화학과 SDI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워낙 폭락했다가 지금 월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폭락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역시 고점 저항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SDI는 이미 한번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워낙 이 음봉의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치고 나가기 어렵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실적이 좋다 하지만 역시 지금 이 사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좀 챙기는 전략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전과 보스콘인데 한전은 월봉을 보시면 이것은 기술적 반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한전을 기술적 반등이라니까 이게 무슨 반등이냐 일봉을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포스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바닥에서 한 다음에 다시 밀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에서는 적극적인 매도의 관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같이 놓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직 바닥에서 반등하고 되밀리는 이런 과정이 좀 더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앞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어 놓은 상태죠. 이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바닥을 확인을 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완전히 탈출해 놓고 5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추세를 잘 보시면서 셀트리온을 봐야 되고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헬스케어 실적이 당연히 좋다는 이야기죠. 헬스케어는 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이미 돌파를 다 해놓고 2차 상승을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좀 접근을 하되 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가장 중요시 우리가 보시면서 이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재료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전히 실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실적이 아니고 향후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반드시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을 펼치셔야 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아웃입니다.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은 바이오밖에 5월, 6월, 7월까지는 주도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